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2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 보기에 앞서 절기를 보게 되면 오늘 청명이 들어오는 청명절이 되겠습니다. 청명절입 시간 17시 56분이 되겠고요. 이 청명절입 시간인 17시 56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7시 56분 이전이 되면은 을축년 기묘월이 되는 것이고, 청명 17시 56분부터는 월이 바뀌어서 똑같은 을축년이지만 월은 기묘월이 아니라 경진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청명 전으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을축년, 기묘월, 무자일이 되는 것이고, 청명이 되면서부터는 을축년, 경진월, 무자일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점은 무엇이다? 청명인데 그냥 하루 종일 청명이 아니라 절입시간을 기점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청명 절입시간 17시 56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시비,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로 표현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사오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밑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사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 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주,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2045년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월에서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바뀔 때 입춘이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바뀔 때 경칩, 지금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뀔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 청명 절입 시간 오늘 날짜 17시 56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신사월이 될 때는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모월이 될 때는 망종, 개미월이 될 때는 소서, 갑진월이 될 때는 입추가 되어야 된다. 을유월은 백로, 병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정해월은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기축월은 소환이 되어야 된다. 절입시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절입시간은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니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절기상 청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명 절입시간 오후 17시 56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로 표현하게 되면 유시가 되겠죠. 유시는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가 유시가 되는 거니까 청명 절입시간 17시 56분은 뭐다? 유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같은 유시라 하더라도 유시가 되면 이제 신유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유시. 그래서 같은 신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입춘 절입 시간에 따라서 월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입춘 절입 이전이면은 신유시라 하더라도 오늘 을축년, 김요월, 무자일, 신유시가 되는 것이고 입춘이 지나면서부터는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축년, 경진월이 되는 것이고 무자일, 신유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월이 바뀌는 기준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양력 1일 또는 음력 1일이 아니라 절입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명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청명후가 되게 되면 무토일간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중춘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모춘에 태어난다. 모춘이라고 해서 늦 봄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진술충미 설명을 드렸을 때 월은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원령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진술충미는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토가 음목을 받습니다.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 묘중에 있는 본기, 묘중,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하니까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천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양토가 양토를 받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데 무토가 4, 5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등령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비견격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준걸록격이라고 해서 마치 걸록격과 같은 신왕한 사주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또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 본기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총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 여기가 만약에 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기, 그러니까 을목보다는 개수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보다는 본기, 무토가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로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격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본시 원령을 택해서 왕한 국세로 보지만 을목에 투출을 했으니 이것은 정관격으로 봐야 된다. 정관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해시라든가 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아까 말했던 정제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청명전으로 보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뭐가 있어야 줘야 될까요? 화가 있어 주어서 왕한 목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을 생해 줄 수 있는 관인상생의 그런 틀이 되면 좋겠다. 특히 무토가 필요라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죠. 편인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태양지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사주국세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죠. 여기 자수는 무토 입장에서 정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자묘형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묘형보다는 자 관이 왕하고 화를 봐서 무토를 도와주고 자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원칙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묘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연지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무토가 통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겁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많다 하더라도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청명후가 되면 진월에 무토가 되는, 물론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진월에 다시 축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왕사주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을목하고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을경합이 되는데 이것을 합해서 금이 된다라고 보진 않고요. 서로 탐합하니까 경금으로서의 용도,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월령 토왕절에 축토까지 있어서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자수가 진토하고 이거는 합을 합니다. 자진 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화가 없으면 음습해질 수 있다. 이것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원래는 무토가 이렇게 왕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죠. 간목을 얻은 연후에 경금은 을목에 묶여 있으니 그냥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묘월의 무토가 신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을목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한 중에 관이 왕한 사주라고 보고요. 무토가 축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도 간시 통근은 한다 하더라도 자수, 임수가 다시 관을 생해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저 많은 재관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화토운으로 행해서 화토운이 되겠습니다.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이 아니라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토는 을목에 날려버렸고요. 개수는 무토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축은 이것도 이제 토론은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것 극하냐 합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습이죠. 화가 없으니까 음습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 것들은 토운으로 가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화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축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데 정관, 평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뭘로 볼까요? 이거를 이제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보기보다는 일간 자체가 너무 신약하다 보니까 관살 혼잡보다는 그냥 살중신 경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을묘 같은 경우에도 갑인시는 인중병화라도 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또 화가 한 점도 없죠. 이것도 솔직히 신약 관왕으로 보지만은 관이 이렇게 많은, 정관도 많다 보면은 마치 살과 같이 작용한다. 이것도 당연히 화운을 얻어서 일간을 돕고 음습한 사주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국세를 얻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진시는 다행히 이렇게 진토까지 얻어서, 물론 이제 자진합수가 돼서 수의 기운이 좀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무토가 축진에 통근 가능하다. 병화가 있어서 좋긴 한데, 아쉬운 점이 병화까지 얻어서 좋긴 한데 병화가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의 관건은 병화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사시는 일단은
사의 뿌리를 둔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건 화이지만 무토 입장에서 사화는 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화가 무토를 생해주고 관인상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사시 같은 경우가 조금은 뭐랄까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 정사시가 아니면 병진시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단 이제 운에서 부조를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무시도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생시여야 되는 데고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간부터 통근 가능하지만은 이거는 화가 없는 단점이 있다. 차라리 기미시를 선택할 바에는 오히려 그냥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신시는 신자패고 무토의 약한 무토의 경우는 또 금이 뺏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청명이 지나면서부터는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간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자진합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물론 요 청명 전보다는 무토가 세력을 얻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이 많아서 토에게는 설계하는 중에 화가 없어서 일간을 도와주지 못한다. 그리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진합이 되면 봄이지만은 이것도 사주가 음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갑니까? 목화운이라든가 또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재성이 좀 많아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무토 술의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단 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 개시도 수가 많아지는데 화가 없어서 사주가 음습해진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명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청명후로 봤을 때는 이 세 생시 중에서 그렇게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그런 생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청명 전후로 해서 뭐 병진시라든가 또는 정사시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